제4장 아동상담의 주요 이론. 지난주에 우리가 정신분석 이론 살펴봤습니다.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은 상담에 있어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이론을 상담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시간을 할애해서 그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제2절 아동중심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아동중심 놀이치료의 정의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발전 배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격 이론에 대해서, 네 번째는 그 성격 이론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놀이치료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 여섯 번째는 놀이치료 과정에 대해서, 또 일곱 번째는 놀이치료자의 치료적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대상관계 이론과 인지행동 이론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분석 이론 지난주에 한번 공부한 것을 한번 다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요 개념 리비도 공부했지요. 의식 구조는 무의식, 전의식, 의식 살펴봤습니다. 성격 구조는 이드, 에고, 슈퍼에고, 그래서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살펴봤죠. 심리성적 발달 단계는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여러분 외워두어야 됩니다. 그 발달 단계마다의 특징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방어 기제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죠. 억압, 또 투사, 퇴행, 고착, 또 반동형성, 부정, 대치, 또 합리화, 동일시, 그리고 승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을 아동 상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상담 목표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상담 기법은 꿈의 분석이라든지 또 자유현상 해석, 또 저항의 분석과 해석, 또 전이의 분석과 해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을 한번 공부하고 다 안 것처럼 지나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중요한 상담 기법에 있어서 특히 주요 이론이 되는 정신분석 이론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않고는 상담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제 아동중심 이론입니다. 아동중심 이론의 정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 딥스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그 딥스는 여러분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러한 책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구해서 읽어보시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그 딥스에 보면은 그 딥스 책에 보면은 딥스의 독백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아동을 전적으로 믿고 수용을 해주게 되면 진정한 자아를
이 아동이 찾게 되고 결국은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또한 아동 중심 놀이 치료는 인본주의 심리학을 기초로 두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을 근간으로 발달된 아동 상담 방법이 아동 중심 놀이 치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장에서는 인본주의적 접근 방법의 아동 상담, 아동 중심 놀이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동 중심 놀이 치료가 전적으로 온전히 아동에게 초점을 둠으로써 놀이를 통해서 아동과 의사소통을 하며 아동과 치료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놀이의 내용과 방향은 아동에 의해서 결정되고 아동은 자유롭게 자신과 타인을 탐색하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을 표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에 요번 이제 유아반 누리과정이 개편되면서 수업 과정 자체가 이제는 교재 중심의 수업이 아니라 놀이 중심의 수업으로 완전히 개편이 됐습니다. 근데 그 놀이 중심의 수업을 할 때에 그 놀이의 내용이라든지 방향을 설정하고 결정하는 것이 교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아동과 함께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동 중심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 새누리 교육과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놀이중심 교육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동중심 이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동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게 되고 이는 자기를 찾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놀이치료사는 아동의 관점에서 치료 과정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동 중심 놀이치료의 정의가 무엇인가? 놀이치료는 내담 아동과 잘 훈련받은 치료자 간의 놀이치료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대인 관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동 중심 놀이 치료자는 아동의 최적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자연적 의사소통 매개체인 놀이를 통해서 아동이 자기 자신을 특히 자신의 사고라든지 감정, 행동, 경험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탐색하고 표현하도록 선택된 놀이도구를 제공하고 안전한 관계의 발달을 촉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아동 중심 놀이 치료의 정의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발달 배경을 보면은요, 인본주의란 인간다움을 존중하는 사상적, 정신적 태도이자 세계관을 말하는 것이다. 성격 결정론을 보면 무의식적 결정론에 근거한 것이 바로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그리고 환경 결정론에 근거한 것이 바로 뭐냐면 행동주의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의식적 결정론에 근거한 정신분석 이론과 환경 결정론에 근거한 행동주의 이론의 입장에 반대하는 제3세력의
심리학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인본주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긍정적 방향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경향과 자기 결정 및 자아 실현을 갖고 있으며 인간의 잠재 능력에 큰 믿음을 두고 인간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유롭게 선택하는 존재라는 점을 중요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에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촉진적인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은 1951년에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이론, 즉 내담자 중심 치료의 이론적 구성 개념을 따르고 있고요. 로저스의 제자이자 동료인 딥스의 저자인 버지니아 엑셀린이라고 하는 학자의 놀이치료의 아동 중심 모델을 적용하는 그런 창시자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노스 텍사스의 게리 랜드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 원칙을 개정하고 확대하는 등의 아동 중심 놀이치료의 이론과 기법을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숙명여자대학교의 주정일 교수에 의해서 딥스가 번역되었고 처음으로 아동 중심 놀이치료가 소개되는 그러한 과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딥스라고 하는 책을 번역한 사람이 이 주정일 교수인데 숙대 교수인데요. 그 딥스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구입해서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성격 이론입니다. 성격 이론. 성격 이론은 아동 중심 접근은 제한적이지 않고 자유로운 환경이 제공될 때 성장과 성숙을 향해 애쓰는 아동의 선천적인 인간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 중심 이론에서는 적합한 환경은 아동의 개별화되고 관계적인 능력의 발달을 도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저스가 제안한 성격의 기본적인 구성 개념은 아동 중심 이론에서 주장하는 성격 이론과 일치하기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기 실현을 향한 유기체의 타고난 경향이 그의 정서 또 사고를 부정하게 만드는 경험들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을 때 최적의 성격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심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로저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입니다. 유기체라고도 하며 아동에게 속한 모든 것으로 사고하고 행동, 감정, 신체적인 물리적이나 생리적이나 이런 그 존재, 이것을 포함하는 자기 지각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은 자신이 중심에 있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경험 세계 안에 존재한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은 세상과 상호작용하고 끊임없이 반응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동은 그 세상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거기에 대한 또 반응을 하고 그러면서 발달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로저스는 현상학적 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경험적 세계인데요. 경험적 세계 또는 주관적 경험이라 불리는 개념인데, 특정 순간에 개인이 지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각 개인의 현재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현상학적 장은 중요한 경험의 장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현상학적 장이란 아동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며, 이는 곧 아동이 삶을 바라보는 기본 틀이 되는 것입니다. 아동이 일어난다고 지각하는 어떤 것이든 아동에게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아동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현실에 대한 지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엄마와 아동이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각기 다르게 행동할 수 있고, 이러한 속성 때문에 모든 개인은 서로 다른 독특한 특성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말로 아이에게 내뱉은 말이 아이에게는 비수로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치료자는 아동 개인의 내적 참조 틀을 이해하는 데 집중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입니다. 셀프, 자기. 인간주의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구성 개념입니다. 자기라는 개념은 개인의 현상학적 장 안에서 경험하는 것 중에 일부를 분화시켜 자기만의 지각을 만든 것입니다. 타인이 아동의 정서, 행동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그 결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나라는 개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자기 개념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상이다. 셀프 이미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아동은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가치를 형성하는 가치의 조건화, 즉 칭찬을 받고 강화를 받은 아이라면 자신을 긍정적인 가치 존재로 보고, 위협적이고 비난적인 경험은 자신을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양육자는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교육자들도 바로 칭찬과 강화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조금 실수를 해도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칭찬을 하고 또 격려를 해주고 또 강화를 해줌으로 인해서 나는 선생님에게 귀한 존재구나, 나는 엄마 아빠에게 귀한 존재이구나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 존재를 보다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긍정적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부모들이 아이가 뭐 실수하거나 하게 되면 비난을 먼저 합니다. 아이가 컵에 물을 담아줬는데 잘못해서 툭 쳐서 주스를 쏟거나 그 물을 쏟아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어떤 부모는 비난을 합니다. 그거 빨리 마시라니까 왜 안 마시고 그렇게 장난치다가 엎질르냐고 이렇게 핀잔을 주고 또 아주 위협을 하게 됐죠. 그 나무람과 위협은 그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되고, 그 경험은 자신을 아주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양육자나 교육자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동 중심 놀이 치료에서는 아동은 성장하면서 부모와 타인의 반응과
평가에 따라서 자신이 어떤 아이인지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고 또 아빠가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를 폭행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 속에서 자란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그 부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인식을 하게 돼서 결국은 문제아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치료자에게 아동이 전적으로 수용받게 되면 새롭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놀이치료는 아동이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현상학적 장이 되어야 합니다. 아동은 자기 개념의 긍정적 변화를 촉진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격 이론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동 중심 이론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첫째는 자기 실현입니다. 인간에게는 많은 욕구와 동기가 있지만 이는 자기를 유지하고 중진시키고 실현하려는 욕구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실현은 인간의 타고난 잠재력을 성장시키려는 경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성장과 자기 증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통이나 성장 방해 요인에 직면하여 극복할 수 있는 성장 지향적 유기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 실현 욕구가 기본적인 행동 동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기 실현의 과정은 자신을 창조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모든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고 주관적인 자유를 실천해 감으로써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본 개념이 두 번째는 정신병리입니다. 개인이 현재 경험하는 것과 자기 개념 간의 불일치가 일어날 때 부적응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성격을 갖게 되는데 이때 개인은 자기 실현의 방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저스에 의하면 인간의 의미 있는 경험들이 자기의 구조로 조직화되고 상징화되지 않게 되면 인간은 부적응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유해한 환경이 아동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아동의 자아 실현이 방해를 받게 되고 아동은 결국 부적응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엑슬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적응적인 인간은 자신이 가는 길에 너무 많은 장애물이 있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 안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경험의 기회를 부여받은 개인을 말한다. 부적응적인 인간은 투쟁의 어려움도 견디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채 성취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아동의 경험에 대한 지각이 부정 또 왜곡되면 아동은 자기 개념과 경험 간의 불일치 상태를 야기시키고 이는 행동의 불일치뿐만 아니라 불안이나 심리적 부적응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놀이치료는 아동에게 일치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아동 중심 놀이치료의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랜더레스는 자기 실현을 향한 아동의 내적
자기 안내의 노력이라고 일반적 목표를 정의를 했습니다. 충분한 이해와 지지를 갖고 있는 성인이 아동에게 긍정적 성장 경험을 제공하여 아동이 갖고 있는 내적 강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동의 문제보다는 인간으로서의 아동에게 초점을 맞추고 아동이 아동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문제에 대처하도록 하며 사고나 행동보다는 감정에게, 설명보다는 이해, 또 교정보다는 수용, 지시가 아닌 아동의 주도적인 것, 치료자의 지식이 아닌 아동의 지혜를 활용해서 풀어나가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중심 놀이치료의 목표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요, 좀 더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개발하기. 두 번째는 좀 더 자기 책임을 갖기. 세 번째는 좀 더 자기 주도적으로 되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좀 더 자기 수용적으로 되기. 다섯 번째로는 좀 더 자기 신뢰적으로 되기. 여섯 번째로는 자기 결정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일곱 번째는 통제감을 경험하기. 여덟 번째는 대처 과정에 민감하기. 아홉 번째로는 평가의 내적 원천을 개발하기. 열 번째로는 자기에 대해 더 신뢰하기. 이런 10가지의 목표를 우리가 두고 아동 중심 놀이 치료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이 치료자가 아동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전달될 때에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형태의 관계와 행동이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놀이 치료자는 아동의 감정을 언어적 또 비언어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게 되면 아동은 자신의 내적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담에 참여하는 놀이치료자는 바로 아동에 대해서 비언어적인 수용도 필요하고 또 언어적인 수용도 필요합니다. 비언어적인 수용은 표정이나 또 뭐 손짓이나 몸짓이나 이런 것들, 또 언어적인 수용은 아이가 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또 아주 부드럽고 친절한 말로 격려해주는 이러한 수용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아동은 자신의 내적 가치를 알게 된다고 하는, 위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이러한 10가지의 긍정적 목표들이 바로 그렇게 치료자가 행할 때에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로 보면 놀이치료의 구성 요건입니다. 놀이치료의 구성 요건을 보면은 첫째는 놀잇감입니다. 놀잇감. 놀이는 아동의 상징적 자기 표현 언어입니다. 자신의 감정, 사고를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자기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놀잇감은 주의 깊게 선택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놀잇감과 놀이도구를 선택할 때 중요한 평가적 기준이 되는 7가지 준거사항이 있는데, 이 7가지 준거사항이 바로 이 앞에 지금 말하고 있는 7가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른처럼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어른도 사실은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특히 어린 아이들은 속에 담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로 상담자에게 표현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이를 통해서, 놀이의 도구를 통해서 아이의 심리를 파악하고 그 심정을 읽고 하는 것들, 굉장히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첫째로 놀잇감은 폭넓은 감정을 표현하게 해주는 놀이 도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동의 감정의 종류와 길이는 다양합니다. 다양한 감정 표현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놀잇감의 선택은 아동 내면에서 분출하는 욕구의 표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동이 표현하기 어렵거나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공포, 두려움, 화, 적개심 같은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인형이나 퍼핏 등은 폭넓은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놀이도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